파렴치한 12월 3일 밤 종북 10시 반국가 27분 세력들을 비상계엄 일거에 선포.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믿기지 않습니다. 12월 4일 비상계엄 국회 앞 상황. 뭐야? 밀지 말라고! 24년 12월 7일 밤 9시 20분 국회 윤석열 탄핵안 표결. 이런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2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합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24년 12월 7일 윤석열 퇴진 촉구 집회. 24년 12월 14일 국회 윤석열 탄핵안 표결.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53분 윤석열 체포 완료. 법원 직위안 윤석열 구속 취소. 심우정 검찰총장 윤석열 석방 지휘. 25년 3월 8일 윤석열 석방. 25년 3월 15일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내란의 동지부를 찍었다. 재판관 25년 4월 전원의 4일 11시 일치된 윤석열 의견으로 탄핵 심판 주문을 선고.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한다. 25년 6월 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합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진짜 하는 짓에 비해서는 너무 높아. 아 진짜 나는 볼 때마다 그게 너무 화가 나요. 하는 짓에 비해서는 진짜 너무 높다. 저는 아까 32.4도 놀랬어요. 많이 이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난 탄핵 이후에도 이렇게 득표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보수 세력은 보수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와중인데도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보다 더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국민의힘이 하는 짓에 비해서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짓들을 하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은 비상식적이라는 평가를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아직도. 이걸 깨는데 내 인생을 다 걸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코스피 2,400, 이재명 정부 초기 코스피 지금 6,000 돌파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지만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계속해서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은 대단히 한심한 소리, 대단히 비상식적인 소리를 부산에 가서 자신 있게 했거든요. 그 장면 전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이 돼? 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그 보수의 희망이라고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나 정말 힘들어요, 한동훈. 저게 상식적으로 보다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죠? 와, 윤석열이 지금까지 계속 집권했더라도 5, 6천은 갔답니다. 내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지금 다 빠져 있잖아요. 맞아요. 윤석열의 대통령실. 이거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이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습니까? 기억하시죠?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나는데 그런데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서 당시 대통령실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당시 3월 28일 대통령실이 작성한 문건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때 대통령실 실무자들이 전국 참고 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내용 뭐냐? 민주당 예상 시나리오라고 적어놓고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마은혁 임명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통한 대통령 탄핵 인용이다. 그래서 대응 방법으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해야 된다. 라는 문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한덕수가 정말 충격적인 사람 2사람 지명했었잖아. 한덕수가 그때 이완규. 그렇지. 그리고 뭐였죠? 함상훈이 맞아요. 충격적인 사람들 지명했었단 말이야. 맞아요. 이거 그만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김용 7개의 더불어민주당 당원단체는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 TF가 만든 검찰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검찰의 오랜 염원이었던 대검 중수청이 구현되는 법안이며 현 수사권보다도 광범위한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주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검찰의 수사권이 부활되는 현재의 정부 법안은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하고 있는 2차 정부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사실상 검찰안입니다. 정부에서 낸 안이라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국민 주권으로 명령하건대 검찰과 야합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누더기 검찰개혁 정부안은 지금 당장 철폐하라. 세상에 완전 무결한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내일 전 시간에 걸쳐서 항상 옳았던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보조직법에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저는 신뢰하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한번 돼보고 또 다시 한번 곱씹어서 읽어봤는데 대통령의 무거운 자리에서 어떤 고심의 흔적이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뭐 잘 지금 정리는 안 되는데 나름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네. 제가 이제 김용민 의원님에 대한 좀 변명일 수도 있는데 강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원칙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기 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모든 다 나머지 분들은 생각이 다 비슷합니다. 김용민 의원안이 작년에 나온 거죠. 근데 이제 21대 때도 발의를 했었고 22대 때도 발의를 하셨고요.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안도 입장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저 특위안이 작년에 나왔습니다마는 저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2005년부터 한 20년간 계속 검찰 개혁을 이제 고민하고 계속해서 법안을 만들어 오셨던 분들이고요. 네. 조국혁신당 수정 대안도 비슷하고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에서 낸 안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총리실 산하의 범정부 TF에서 나온 안들이 이제 조금 그것과는 결이 다른 저렇게 보면 X자가 쫙 나와 있는데요. 일단 위에서부터 보시면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나머지는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범정부 TF에서는 아직 저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여론조사를 하면서 보안수사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유도 설문을 좀 하고 막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제 이런 유도 설문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고등공소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정기관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지방경찰청, 노동청, 그다음에 뭐 서울 서부노동청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다 되어 있는데 검찰청만 유일하게 세 단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맞춰서 그래요.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그다음에 지방검찰청 하겠다 쭉 하다가 공소청으로 바뀌었는데도 이번에도 대공소청, 고등공소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어떻게 주장했냐면 너네 행정기관이니까 고등공소청 없애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 안에선 저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검사 신분 보장 폐지 저것도 보통 이제 징계를 할 때 공무원들은 다 일반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네. 그런데 검사만 검사 징계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그 징계에 의해서는 파면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차 법안에서는 그걸 똑같이 이제 그 검사 징계법을 그대로 놔두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2차에서는 요거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징계에 의해서 파면은 가능하도록 법에다가 이제 반영은 했더라고요. 조금 개선은 됐습니다. 이거 근데 왜 세모예요? 세모인 게 검사 징계법을 폐지는 안 시키되 그 안에다가 징계를 통해서도 파면은 시킬 수 있게 조항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개혁은 아니고 조금 이제 약간의 개선을 했다. 살짝만 바꿨다. 그리고 검사의 법무부 겸직 금지. 요거는 이제 아까 김용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법무부를 다 이제 검찰이 다 장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직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 입법 예고안에는 둘 다 이제 겸직을 그대로 두도록 하고 있고요. 공소총장이라는 명칭을 쓸 것인가. 네. 근데 나머지는 당연히 공소청의 장이니까 공소청장. 네. 경찰청의 장은 경찰청장. 기관의 있지 않습니까? 장이니까. 네. 그런데 그거 안 된다. 검찰총장이란 말을 그대로 쓰겠다. 네. 공소청장이란 말을 안 쓰고 있는 거고요. 네. 특사경 지휘권 폐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저기서 많은 부분이 이제 당 대표도 좀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그야말로 정말 물밑에서 좀 조율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떠한 한 개혁을 할 때 그 개혁의 대상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는지 좀 잘
다른 거는 별로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검찰만큼은 항상 잘 달래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아주 현명한 분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런 거죠?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네. 그런데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게 국가 사법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하고 거대한 개혁이기 때문에 네. 설계를 잘못해서 범죄의 피해자를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되지 않느냐라는 안 되긴 문제의식은 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중하게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현재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로는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목소리 사실 굉장히 오래 들었고 이제 결단의 시간이고 결단을 할 때에는 그들의 목소리보다는 개혁을 출발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지난주였나요? 매불쇼에 나와서 한 발언을 제가 요즘 자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나를 어떤 사람의 기준을 삼고 검찰개혁 나의 법안이나 이런 행동을 보면 너무나 일관성 없는 사람처럼 보일 텐데 나의 개혁의 방향을 놓고 보면 굉장히 일관적일 것이다. 와, 저는 그거 아주 좋은 표현이었다고 봅니다. 검찰개혁 이슈가 굉장히 아주 예민한 이슈군요.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뭐 중수청, 공수처, 아이고. 수사기소. 그런데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모르면 전문가들이 장난을 계속 쳐요. 장난을 그건 계속 맞아. 치기 때문에 진짜 맞아. 국민들은 상식과 양식에 입각해서 네. 전문가들이 결국 자기 세력과 자기 이익 정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익 정식의 노력을 막고 그것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도 해야 되고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리다시피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 사법개혁, 일단 법원개혁, 상법,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 덕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죠. 쉽지가 않습니다. 저항도 따르죠. 이겨내야 되겠죠.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의견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합니다. 또 입장이 다른 것도 당연하죠. 다르고 갈등 생긴다고 해서 피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대립으로 격화될 수도 있죠. 앞으로는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닥뜨려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조정해가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을 하나씩 좀 해결해가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손잡고 힘있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